비밀의 화원 제9장 황무지에 찾아온 봄. 콜린이 성들을 부린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나 크레이븐 박사가 불려왔습니다. 크레이븐 박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콜린이 허리를 소파에 고추 세우고 앉아서 못생긴 여자아이와 원예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까르륵 웃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크레이븐 박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아팠다니 안 됐구나 얘야. 크레이븐 박사의 말에 콜린이 라자처럼 대꾸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이틀쯤 있다 날씨가 좋아지면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갈까 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요. 크레이븐 박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신선한 공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라면 싫지만 내 사촌에 같이 나갈 테니까요. 간호사는 필요 없어요. 내 사촌은 나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다 알아요. 어젯밤에도 사촌 덕분에 나았어요. 내 사촌은 내가 환자라는 걸 잊게 해줘요. 그리고 사촌이 잘 아는 튼튼한 남자아이가 내 휠체어를 밀어줄 거예요. 디콘 말이에요. 아, 디콘이라면 괜찮을 게다. 걔는 황무지 조랑말처럼 튼튼한 아이니까. 다음날 아침 콜린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자기도 모르게 씩 웃었습니다. 메리가 아침 향기가 가득한 신선한 공기를 휘몰고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콜린, 이제 곧 디콘이 여우랑 까마귀랑 다람쥐랑 얼마 전 가시금작과 덤불 사이에서 울던 새끼 양까지 다 데리고 올 거야. 아, 그게 정말이지? 콜린의 눈도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얼마 후 디콘이 특유의 보기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갓 태어난 양은 디콘의 품에 안겨 있었고 조그맣고 빨간 여우는 디콘 곁에서 타박타박 걸어왔습니다. 다람쥐 넛은 디콘의 양쪽 어깨에, 까마귀 수트는 오른쪽 어깨 위에 앉아 있었고 다람쥐 셀은 코트 주머니에서 머리와 앞발을 비죽 내밀고 있었습니다. 콜린은 메리에게 모든 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콘이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걸 보자 기쁨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디콘이 먼저 콜린이 앉아있는 소파로 다가가서 콜린의 무릎 위에 새끼양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새끼양은 부드러운 벨벳 가운에다 주둥이를 마구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이 소리쳤습니다.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 녀석이 우유 먹는 모습을 도련님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배가 고프게 해서 데려왔거든요. 디콘은 무릎을 꿇고 앉아 새끼 양의 조그맣고 털이 복슬복슬한 머리를 잡아 자기 쪽으로 돌리며 젖병 꼭지를 물렸습니다. 새끼 양이 잠이 들자 콜린은 궁금했던 것들을 마구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디콘은 사흘 전에 가시금작과 덤불 사이에서 새끼 양을 발견한 이야기며 비밀의 화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난 그들을 볼 거야. 꼭 보고 말 거야. 콜린이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람에 새 아이는 일주일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콜린을 뜰로 데려갈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콜린은 정원 책임자 로치 씨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밖에 나가려고 해요. 신선한 공기가 나한테 맞으면 날마다 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나갈 때 정원사들이 담을 따라 난 산책로길에서 얼쩡거리지 않았으면 해요. 2시쯤 나가 있을 테니까 내가 다시 일하러 가라는 전가를 보낼 때까지 모두들 자리를 비켜줘요. 잘 알겠습니다, 도련님. 로치 씨가 나가자 조금 뒤 이 집에서 제일 힘이 센 마구간에서 일하는 하인 존이 콜린을 반짝 안고 계단을 내려가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곧이어 명령대로 정원사들이 모두 사라지자 디콘이 천천히 안정감 있게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누구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레 관목 숲을 지나
마침내 담쟁이 덩굴 앞에 섰습니다. 메리는 담쟁이 덩굴을 들추고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여기야. 어서 콜린을 안으로 데리고 가. 콜린은 두 눈을 꼭 가린 채 기쁨과 설렘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비밀의 화원에 들어서자 그제야 콜린은 손을 내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습니다. 초록색 용단처럼 보드랗고 조그만 잎들이 담 위에, 땅 위에, 나무들 위에, 덩굴선 위에 쭉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황금빛이며 자줏빛, 하얀색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날개가 팔랑대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향기가 풍겨오고 콜린의 뺨 위에 닿는 햇살은 부드럽고 손길처럼 따스했습니다. 콜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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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거야. 콜린은 높은 담으로 에둘러져 있는 뜰에서 봄을 느꼈고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새 아이는 휠체어를 끌면서 눈처럼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벌들이 붕붕대는 자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메리와 디코는 뜰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일을 했고 콜린은 그런 두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디콘이 갑자기 밝은 표정을 하며 콜린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기 붉은 가슴을새가 있어요. 제 짝한테 줄 먹이를 구하러 다니나 봐요. 콜린은 새가 부리에 뭔가를 물고 휙 날아가는 모습을 가까스로 보았습니다. 메리는 디콘에게만 살짝 속삭였습니다. 마법이 붉은 가슴을새를 데려온 거야. 맞아요. 어머니가 그러는데 어쩌면 크레이븐 마님도 도련님을 돌보려고 밀세스 화이트를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대요.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것도 콜린 도련님을 이리로 데리고 오게 한 것인지도 모르고요. 메리는 디콘이 마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붉은 가슴을새가 제 짝에게 두세 번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걸 지켜보던 콜린이 말했습니다. 붉은 가슴을새가 제 짝한테 차를 가져다 주나 보다. 나도 차를 마시고 싶어. 가서 하인에게 바구니에 먹을 걸 담아다가 철쭉꽃이 핀 길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 정말 근사한 생각이었습니다. 새 아이는 잔디 위에 하얀 천을 깔고서 뜨거운 차와 버터 바른 토스트와 핫케이크를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새와 다람쥐와 까마귀까지 빵 부스러기를 기뻐하며 받아 먹었습니다. 콜린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내일 다시 올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제 봄을 봤으니까 여름도 올 거야. 여기서 자라는 모든 것을 볼 거야. 나도 여기서 자랄 거고. 그럼요. 우리는 뭐잖아. 도련님이 여기를 걸어서 돌아다니고 땅도 파도록 해드릴 거예요. 디콘의 말에 콜린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뭐? 걷는다고? 땅을 판다고?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럼요. 겁만 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 조금 더 무서울 게 없죠. 콜린은 뭔가를 생각하는 듯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콜린의 고개를 조금 들더니 소리 죽여 외쳤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메리와 디콘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 벤 노인이 성난 얼굴로 사다리 위에서 담 너머로 새 아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벤 노인은 주먹을 흔들어대며 소리쳤습니다. 난 아가씨를 한 번도 좋게 본 적이 없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고 이일 저일 껴들더니 그놈의 새만 아니었다면. 벤 할아버지, 바로 그 붉은 가슴을새가 나한테 뜰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줬단 말이야. 메리가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제가 한 잘못을 새 탓으로 돌리다니. 벤 노인은 순간 화를 멈추고 입을 크게 떡 벌렸습니다. 메리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쿠션과
깔개로 장식한 휠체어에는 위험 있는 얼굴로 명령을 내리는 어린 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콜린이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도련님이 누구냐고요? 물론 알고 말고요. 도련님과 꼭 닮은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도련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도련님은 가엾게도 등이 굽지 않았나요? 다리도 굽었고요. 아니야, 난 등이 굽지 않았어. 당장 저희 노인을 여기 뜰 안으로 데리고 와. 어서! 콜린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곤 계속 말했습니다. 저 나무까지 걸어갈 거야. 벤 노인이 여기 왔을 때 난 서 있을 거야. 콜린은 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디콘이 부축해주긴 했지만 콜린은 놀라울 정도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메리가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메리는 마법이 일어나서 콜린이 계속해서 그렇게 제 발로 서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벤 노인이 뜰 안에 들어오자 콜린이 말했습니다. 자, 나를 봐. 내가 곱사등이야? 내 다리가 굽었어? 사람들 말이 거짓이었군요. 유령처럼 허옇고 마르긴 했지만 말짱하시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셨어요? 모두들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난 안 죽어. 벤 노인은 뜰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죽다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어서 그 깔개 위에 앉으세요. 어린 라자는 신하의 말을 들어주어 천천히 나무 밑에 깔아놓은 깔개 위에 앉았습니다. 콜린이 물었습니다. 웨더스타프, 뜰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 뭐든지 다 하죠.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이 뜰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지요. 그분이 누구지? 도련님 어머님이세요. 우리 어머니? 여기가 어머님의 뜰이었군. 그렇지? 예, 그랬어요. 여긴 마님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뜰이었죠. 마님은 어느 날 저한테 벤, 혹시 내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면 당신이 내 장미들을 돌봐줘야 해요? 하고 웃으셨죠. 그래서 주인님이 아무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명령했는데도 저는 왔죠. 담을 넘어서요. 로머티즘 때문에 못 다니게 될 때까지요. 그때 디콘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바로 할아버지시군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가지치기를 해주신 거죠? 이제 알겠어요. 웨더스타프, 일을 해줘서 고맙네. 이제 여긴 내 뜰이야. 난 여기가 좋아. 날마다 올 거야. 하지만 여기 오는 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내 사촌과 디콘이 지금껏 일해서 이 뜰을 살아나게 했어. 이따금 손이 필요하면 당신을 부르라고 하겠어. 콜린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풀밭에 놓인 모종삽을 보고는 손을 뻗어 그걸 집었습니다. 그러고는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손은 약하디 약했지만 콜린의 모종삽의 끝은 어느새 흙을 파 엎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은 틀림없이 여기 사람이구먼요. 땅도 파고 말이죠. 뭔가 심어보실래요? 제가 장미묘목을 가져올 테니까요. 얼른 가져와. 어서 해가 지기 전에. 콜린은 부지런히 땅을 파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재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벤 노인은 류머티즘도 잊은 채 성큼성큼 걸어가서 장미묘목을 가져다가 콜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왕들은 처음 가는 곳에 나무를 심는다는데 도련님 이놈을 직접 구덩이에 넣으세요. 콜린은 가늘고 흰 손을 바르르 떨며 장미를 흙덩이째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디코는 구멍을 더 넓고 깊게 파고 메리는 재빨리 달려가 물뿌리개를 가져왔습니다. 난생 처음 새로운 일을 한 콜린의 두 뺨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해. 디콘 도와줘. 난 해가 질 때까지 있고 싶어. 이것도 마법의 일부니까. 디콘이 콜린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기 시작했고 새 아이에게는 신비스럽고도 사랑스러운 오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법이든 아니든 이들은 콜린에게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을.